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영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야 배로 산업이 은 단체이기 또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고용 창출에 기대한 영향으로 우리 지역의 삶에 지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과 관리제도 소홀로 깨끗한 한류수도 청정 바다가 환경적 오염으로 인하여 생산된 굴이 금년 5월에 미국 FDA로부터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며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정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이 귀중한 시간에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정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 고통을 분담하며 행정력은 물론 범시민적인 캠페인 및 시민연대의 감시로서 하루빨리 바다를 살려야만 국가적인 명예회복,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 자장을 받으신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장이신 정한식 교수님과 토론회 자장을 받으신 한국소비자평가원 원장이신 설성현 박사님을 비롯하여 오늘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토론 패널을 참가하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은 오후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논의될 주제와 토론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통영바다를 청정해역을 되살리는 데 작은 밀걸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심포지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또한 물심양분으로 후원해 주신 최정복 굴수협조합장님, 경상대학교 링크사업단, 강창덕 경남식물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예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 사실 통영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우리 지역 산업의 가장 기초 산업이 굴 산업입니다. 굴 양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한 80% 정도를 우리 통영굴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발 경제 위기로 경제도 어려운데 굴 산업 문제가 이렇게 지역이 오염됐다 해가지고 미국 FDA에서 그 청정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음으로 해서 걱정이 대단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지금 굴산업으로 먹고 사는 식구들이 많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지영덕 교수님, 또 윤호동 박사님, 또 우리 황신철 과장님, 정운영 과장님 좋은 발표해 주시고 또 오늘 준비를 위해서 우리 공청식 박사께서 한산신문 부설 미래정책연구소 소장으로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또 그런 굴관계에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해서 몇 달 전부터 의논을 해서 정부 측 관계는 적극적으로 내 협조를 해드리겠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우리 공청식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토론에 임하시는 또 이영호 박사님, 김영선 박사님, 장경일 이사님, 또 황희수 회장님 토론 자리 해주시고 또 플로아에서도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셔서 오늘 마침 또 지자체 국회의원인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또 농산식품부의 주무과장님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과장님들은 또 가셔서 차관장관께 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애로가 있으면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또 나서서 그런 적극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통영은 레아스시 기한에 동해와 같이 바다가 이렇게 넓게 펴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보신 망경창파라는 말
얼마나 우리 통영바다가 아름답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같이 생활했습니까? 역사, 문화, 예술의 향기가 이 가득한 고향에 과연 이곳에서 나는 수산물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대돌로 받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왔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말씀 들어보시죠. 유비무환 일어나고자 하는 일이나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광고에 나가면 이충우공 정신으로서 나라를 구하듯이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사람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업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우리 통영 시민들이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정신 전력을 다 같이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영시 의장 김만옥입니다. 한류수도 청정바다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미 FDA 청정해역 환경적 오염원의 방지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회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이군현 국회의원님, 정용길 학장님, 많은 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통영의 지역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의 한국산 굴과 홍합 같은 어패류에 대한 미국 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 금지 조치와 리콜 명령에 따라 국내 굴 생산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통영을 비롯한 경남 일대 굴 양식장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미국에 이어 캐나다, 일본 등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굴 산업은 이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사태의 근본적인 접근 및 지역 수산업의 발전과 청정 해역 남해안의 수질 회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학계, 단체, 양식업 종사자 등 어민들의 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본격적인 굴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지역 청정해역의 자존심을 되찾아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통영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수향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로 선정된 미 FDA 지정해역 환경적 오염원의 방지 대책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향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도 이 지역 수향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홀의 이름이 1917 홀입니다. 1900년대 초에는 수산업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 식품 산업의 근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1917년에 통영 수산전섭학교가 이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통영수산전섭학교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한산신문 부설 미래정책연구소 공정직 소장님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김정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지역 수향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부 순서는 여러분 프로그램에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듯이 4개의 주제가 발표되게 되겠습니다. 이 4개의 주제는 본 그 방지 대책의 그 중요한 그 이슈를 좀 정리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분들이 약 20분씩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경청을 해주시고 또 메모도 해주시고 해서 3부의 종합 토론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9월로 시작된 그 위생 문제가 지금 현재는 그 다른 식품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우수한 수산물들이 분변으로 오염된 수산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낙인을 지키고 브랜드가 하락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출을 빨리 재개시켜서 이런 그 대한민국 수산물에 대한 신도 제고라든가 국익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능한 빨리 지금 수출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우선 단기적인 방안하고 장기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방안은 어쨌든 빨리 수출을 재개하는 수준을 맞춰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단기적인 대책의 핵심은 사실 세 개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는 핵심은 세 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과거와 달리 지금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구울 정책이나 수산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문제 풀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향은 뭐냐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농장이니까 자기 어장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높은 의생의식이 필요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초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해역에 분변이 처지지 않은 시설들이 산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것이 문제라고 가장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변이 처지지 않는 시설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서 나온 분변이 다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우리가 이제 수출을 재개를 하든 뭘 하든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다음에 해역 자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사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재개하는데 가장 선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를 푸는 가장 전제 조건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역을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어업행위를 통해서 하시는 경제 활동하시는 어업인들 여러분도 계시지만 나머지 해역 이용자들도 많죠. 선박을 통해서 아니면 낚시를 통해서 유호장을 통해서 해서 해역의 오염원 소스라든가 이용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특정인한테 이 책임이라든가 역할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해역 이용자들, 낚시꾼이라든가 화물선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해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선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은 풀기 어렵다 하는 게 저희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먼저 전제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자체라든가 우리 생산자 조합한테 그런 문제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8월 1일부터 자율오염원 오염 감시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시원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그다음부터 이 스타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역에 처지지 않는 시설들, 분변이 처지지 않는 시설들이 산재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인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상에 있는 분변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딱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하고 아까 해역 조정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이거 먼저 해야 다른 건 다 하게 됩니다. 해갖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군분투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적으로 몰리고 막 싸우고 합니다. 왜냐면 중앙부처의 과장이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뭘 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뭘 시켜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원칙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 생각이나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저기 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왜 개인 양식장에 대해서 이런 거를 50%씩 지원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질문이 그겁니다. 기재부든 정책라인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득했냐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 분변이 2인분만 거기 들어가도 그 해역 전체가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 그 양식장이 개인 양식장이지만 그 사람들이 처리 제대로 안 하면 그 해역 전체가 오염이 돼서 국민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위협 공공성이 있다. 사실 그 국고 세입 투입의 기본적인 원칙은 공공성인데 공공성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논리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해역에 오염을 미치고 또 오염 소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자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위협 공공성과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국고 투입의 정당성을 제가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거 동반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이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 도와주시고 하셔갖고 뭐 설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느 소수에서 돈을 마련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입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는 그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합당하다. 특별교부세라는 게 지방 현안이 생기면 그거를 그 행안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인데 제가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행안부 특별 그 교부세과장을 만나서 고시급했는데 보니까 제가 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농림부에 그 돈 뭐 13, 14조 원 쓰는 동네에서 돈 15억 원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하라 그랬더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거는 지방 공공인프라에 투입하는 거지 개인 시설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서 목적이 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아 이거 지방 공공인프라는 아니지만 이 한 사람 중에서 공중보건 전체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도 라고 주장을 하고 제가 팍팍 우기고 왔습니다. 근데 또 기재부 애들은 그럽니다. 야, 행안부를 그렇게 부정적이니까, 야, 우리 내부에 재원을 마련해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입장을 그럽니다. 이거 특별교부세가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기재부나 전부 다 이 공을 지금 띵뽕을 약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지자체에서 행안부에다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면, 그 결론이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저희 부처에서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서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 어쨌든 수거 이 분변 소출 시스템이 확실하게 셋업되지 않으면 뭐 미국 사람들 불러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또 이 부분을 가장 또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푸는데 각기각층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참 저는 그동안 큰일 어려운 일 많이 했는데 참 이 문제 푸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낯선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개인 시설에 대해서 국고를 넣어야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많고 못 떠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나름대로 이게 투입을 하기로 한 내부적으로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원 소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되는 대로 제가 국고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역이 생산량도 많고 그동안 많이 활용을 했고 근데 상대적으로 주변에 또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해역을 완전히 뭐 폐쇄시키고 다른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받자니 소위 말해서 그것도 자존심도 상하긴 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그 내수 물품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1호 해역에 대한 그 오염원 수거 방안을 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 보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결국에는 내수로 갈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도 무언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1호 해역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분변이라든가 위생관리 방안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서 가져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1호 해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하니까 가능하면 좀 그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여기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그런 부분들은 떼어내고 한다든가 아니면 잠정으로 생산을 좀 제한한다든가 해서 우선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다른 그 범퍼 해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1호 해역 같은데 그런 데서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그 정리가 되는 대로 1호 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산 제한 조치라든가 유사한 그 결론들이 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관리할 것이고요. 나머지 해역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오염원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범위라든가 주변의 오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그 통제 범위 안에서 조정을 좀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입니다. 사실 아까 말한 우리 해역 이용자들의 완전 자율적인 감시라든가 위생식 제공하는 방안, 두 번째 해상 분변에 대한 완전한 수거 처리 시스템 셋업된 거, 그 다음에 해역을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은 수출되게 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폐리위생 계획이 상당히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양국 간에 70년도에 이제 협정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좀 협정 자체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미국에 있는 폐리위생 계획하고 국내 폐리위생 계획하고 잘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폐리위생 계획이 법적 구속력도 약하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제대로 구속을 한다거나 관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겁니다. 하고 지금 사실은 미국 선수들께서 무리한 여러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많은 선제적인 조건을 취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금년 3월 달에 조사한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통보가 돼야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개선 계약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걔들 말로 의하면 8월 초에 통보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통보가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해역 개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세워서 일정대로 한다면 8월 초에 오면은 8월 말까지 시정 계획을 내서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해역 개선 분변 추가 수거성 같은 건 동시에 가고 요걸 내고 해서 9월 제 생각으로는 한 8월 한 중순까지 이 재원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동시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거 시스템 수거선이라든가 감시선들이 운영이 돼서 한 9월 저희들이 8월 말쯤에 미국에 개선 계획을 내면 한 9월 달 한 달 정도는 그 계획에 대한 시행을 현장에서 해봐서 이게 셋업이 잘 되는 것을 저희 확인하고 9월 말 이후에 유교들한테 다시 이거 준비됐으니까 와라 해서 다시 점검을 받고 이런 프로세스를 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출 생산 시기 10월이 오기 전에 저희들은 이 수출 재개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좀 같이 지금 요 사안은 사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양지산업과장 와서 보니까 사실 제가 요번에 이 돈 만들고 느낀 겁니다. 아니 돈 15, 20억을 넣는데 그렇게 힘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평상시에 이 해역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실 그동안 투입을 별로 안 했어요. 그만큼 투입 안 하고 사실 플레임 관리만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해역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것도 안 된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한 10년 동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 선수들께서 보기에도 이게 뭔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무리한 조치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도를 한번 해서 미국 애들한테 좀 자존심이 안 상하게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걸 정리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10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원 소수가 너무 많고 또 이게 수출뿐만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중 위생 안전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지금 굴 생산해요. 먹는 굴에 대한 사실은 아직까지 식품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로도 기준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초안은 대장균 이거 가지고 지금 시합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이 기준을 만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생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준에 의해 사전에 국민 위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쯤에 지금 어느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굴에 대한 분변을 집회세균 식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또 이게 루프홀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 노로가 나오더라도 이거 막 유통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 과정 중에 노로가 나오면 현재는 지금 뭐 우리 골수협에서 자율 용도로 이렇게 가열 조리용으로 표기를 하고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 출하 시에는 뭐 잘 되겠지만 이게 유통 과정 중에 파셜로 막 이렇게 쪼개지고 그러면 이게 노로 있는 것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막아내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율용도 표시를 이제 강제용도 표시로 전환을 하고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오염원들을 다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배출 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처벌 조항이 일부 따라가야 됩니다. 처벌 조항이 안 따라가니까 우리 단속하시는 지자체라든가 향유청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배출 금지 조항은 제가 옛날 해양산부 때 있어서 잘 아는데, 과거에는 그 모든 배들이 3일 이내에서는 뭐 정복하고 있거나 모두 관계없이 3일 이내에서는 분뇨 배출 자체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이 규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배 정복하고 있는 배들도 무슨 뭐 와세선 장치가만 있으면 그냥 배출을 해버릴 수 있게끔 지금 이게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선박에 의한 그 분뇨 오염들이 상당히 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상당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3일 이내에는 모든 배들이 분뇨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버리려면 일정한 처리 시설을 갖춘 선박인 경우에 3일 밖에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정해역 안에서는 분뇨를 배출을 못하도록 배들한테 그런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배출 금지 조항을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 근거에 대한 조항들이 사실 지금 우리 많은 어선들이라든가 다른 작은 배들에 대해서는 사실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치 의무를 저희가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비 기준에다가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낙색이라든가 뭐 이런 낚시선들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배변을 한다거나 설치를 안 하면 뭐 해경이나 이런 데 다 잡을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없어서 단속의 애로사항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처벌을 안 하고 지원만 해주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양면에 이렇게 이제 공존을 해야 효과적인 그 툴이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들으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실에 맞게 그런 처벌 규정 신설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낚시어선들 뭐 도시 사람들 많이 오는데, 낚시어선법도 요즘에 생겨서 낚시 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낚시어선의 또 분뇨도 역시 그 하지 못하도록 그 금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처하고 그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될 문제라서 일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마무리 짓도록 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선 요것도 신경을 좀 부탁 쓰겠습니다. 요거는 뭐 덧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지정해역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우리 거제, 통영, 구성 이런 지역에 지금 육상 하수 처리율이 한 3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 이상이 그냥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관님께서 오셔갖고 사실 환경부한테 2015년, 2020년까지 얼마 투자한다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내년부터 조기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공무도 시행을 하고 협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하수 처리율이 빨리 이렇게 제고가 돼서 육상으로부터 되는 오염원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업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1968년도 미국 오하이오 노워크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집단 장염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리한 게 이제 노로바이러스. 그 당시는 그 노워크 지방에서 발견했다 해서 노워크 라이크 바이러스를 이렇게 명명했다가, 노로는 그 위장독감, 우리가 이제 그 신조프루 이렇게 할 때 프루, 스토마프루라고 해서 위장 독감이 이렇게 불려지지만, 독감 바이러스나 무슨 호흡기 질환이나 또는 세균과 기생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
오염 후보물질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 노로바이러스가 사실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많은 노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게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차 감염에 의한 증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2주 또는 그 이상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노로바이러스가 환경에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10ppm 이하의 염소 소독이나 냉동에서도 살아남고 60도씨 가해에서도 생존하는 게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추운 환경, 겨울철에 이런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고 오염된 물에서 노로바이러스를 제거하기가 어렵다. 다양한 유전형과 항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건 면역 기능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감염이 가능하다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개항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냉동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 또 60도씨에 30분 가해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 적어도 85도 내지 100도씨 이상이 되어야만이 불활성화된다는 거, 그리고 카페트나 라커나 변기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 낮은 pH, 보통 미생물은 pH 3 이하에서는 거의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은 pH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든가, 또는 10mg per 리터 염소 처리에서도 덩어리 형태로 존재할 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3000ppm의 차염수 안에서도 10분 동안 노출해도 생존이 가능하다. 이만큼 노로바이러스가 상당히 재앙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그 경우에 있어서도 식중독의 51%가 노로바이러스의 식중독입니다. 이건 미국의 통계는 2006년에서 2008년 통계인데, 이와 같이 현재 식중독의 원인 물질로서 가장 첫 번째가 노로바이러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있습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는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본 자료를 보니까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지만 이거는 꼭 노로바이러스에서 발생했다기보다도 이제 면역이 약한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꼭 노로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구토물을 잘못 삼킴으로 인한 오염성 폐렴이라든가 또는 구토물이 목에 걸려서 질식한 경우 등 노로바이러스와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될 경우라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로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보면 모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에서 오염된 날것도 익히지 않은 걸 섭취해서 이렇게 오염된 손, 그리고 이런 오염된 손으로 식기나 식기 이런 걸 다뤘을 때 이걸 통해서 사람으로 들어온 경우, 그래서 사람에서 음식으로 전파되는 경우, 접촉이나 재채기, 아까 비말 말씀드렸죠. 그 다음 기구에서 음식으로 전파되는 경우, 칼, 도마나 콘베이어 벨트나 슬라이싱이나, 그 다음에 환경 매체에서 음식으로 전파되는 경우, 이렇게 아마 바이러스는 이런 경로로 지금 전파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하수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분변 또는 기타 배출물을 배출했을 때 이러한 하체이나 하구나 만 흘러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조개나 피조개 등에 이제 축적되어 가지고 이걸 날것으로 먹었을 때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이런 걸 감염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전파는 조금 전에 본 그림과 같이 보면 분변이나 구토물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곳은 분변, 그리고 이제 구토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주 작은 수 100파티클 이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심지어는 10 이하의 노로바이러스만 존재해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 몸 밖에서는 증식할 수 없지만 일단 식품이나 물에 오염되었다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제 노로바이러스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식품은 식당 가게로 배달되기 전에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에서 채취한 굴이나 오염된 원료를 사용하는 샐러드 또는 오염된 냉동 과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알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는가요? 과일 조리하지 않고 섭취한 식품이라든가 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또 여기 환자와 노로바이러스가 대량 포함된 분배나 구토로부터 손을 통해서 2차 감염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비말 감염과 같이 직접 감염되는 경우, 그리고 오염된 우물물이나 간이 수도를 충분히 소독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우리가 검출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는데 전자제명을 직접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제명을 직접 보려면 노로바이러스가 다량으로 식품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또는 그 검체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이고, 마찬가지로 효소면역 분석법도 엘리사법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RT-PCR이나 딜타임 PCR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정확성은 있지만은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출하기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증상은 가장 이제 모든 식중독이 다 그렇습니다만서도 위장염 질환 또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때로는 이제 두통, 오한, 근육통을 일으키는 게 있고, 또 바이러스 감염된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빠르면 12시간 뒤에 소멸될 수 있으나,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정도 계속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토물이나 체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 휴먼 피시스에 이렇게 인간의 똥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감염성, 비감염성 병원균도 노로바이러스 유장염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때는 진단을 이렇게 꼭 의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 그럼 노로바이러스는 얼마나 심각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심각하지 않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걸렸다고 해서 죽거나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만서도, 그러나 이러한 그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건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어요. 다만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만 충분히 보충해주면 정상적인 사람은 충분히 회복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면역이 약하거나 아주 허약한 사람의 경우는 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이 하루나 이틀 후에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사가 나기 때문에 설사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좀 금하고 있어요. 설사약을 먹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종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할 이유는 뭔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노로바이러스는 손이나 또는 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사람이 식품을 취급해서 안 돼요. 조리를 한다거나 식품을 취급하는 데는 투입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 음식점이나 유암선, 요양학교, 병원, 연회장, 이런 캠프, 가족 식사 등 이런 데서 즉 다른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되는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로서 노로바이러스가 절반 정도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서 식중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식품 제조 금지,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물론 식품 제조를 금지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2주간 계속 노로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복됐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조리를 하거나 식품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손을 씻는 것. 사실은 손만 씻게 되면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만 잘 씻으면 우리가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전염병도
70%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손 씻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외출에 외출을 갔다 와 손 씻는다든가. 우리가 악수를 하고 나서 그 사람 만약에 어떤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면 2시간 내에 우리 입에서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게 아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굴은 신뢰성 있는 상점에서 구입하고 생야채는 철저히 씻고 또 오물과 감염된 유아 기저귀 등 쓰레기를 철저히 처리해서 노로바이러스를 막는 것. 아까 지금 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서도 분변이 우리가 해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미국의 CDC 질병관리센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채소는 잘 된 것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폐류는 완전히 익혀서 이렇게 먹도록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을 항상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세탁물 같은 경우 그리고 털 좀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만약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품을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데 참여하지 않도록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리대, 조리기구 이런 것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용기들은 이게 에탄올이나 역성비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다른 미생물의 경우는 에탄올이나 이런 역성비료 효과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유장염은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는가? 자, 유장염이 발생했을 때 질병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염자의 체변 검사를 통해서 노로바이러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 검사를 통해서 노로바이러스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변 검사로 확인을 하지 못할 때는 혈청 테스트로 이렇게 노로바이러스 상태를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질병 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서 때로는 식품 취급 종사자의 체변 및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노로바이러스 유장염, 감염 후 재감염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감염, 언제든지 재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어렵다. 아까 다양한 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감염이 언제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식량이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게 전 세계에 미치는 양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이나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상당히 세관계획을 끼고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그리고 이 배경이 나온 미국의 배류위생 계획의 어떤 배경이 무엇인지 서로 차이점도 보고 또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지금 미국 FDA 위생 점검단이 이번 3월 19일 날부터 3월 말까지 우리나라를 8명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정해역을 사사시 조사하고 갔습니다. 평가하고 간 뒤에 한 달 만에 우리 지정해역산 모든 폐류 또는 한국산 폐류를 가지고 만든 라면 서버까지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또 정근간에 하는 이야기가 교육이 좀 서로 간에 생산자와 또는 이 지정해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간의 어떤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해역 관리, 이 지정해역은 생산에서부터 수확, 운반, 유통 이런 데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오늘은 지정해역 관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체사픽 베이가 있습니다. 그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굴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을 먹고 전염병 1급 전염병인 장티푸스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위생관리 개념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상업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배류의 생산이에요. 수확, 가공 및 유통 과정 중의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의 개발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초에 1914년부터 미국의 공중보건청에서는 그러면은
수질 중에 대장균균이 어느 정도 이 기준을 가지면은 이런 장티푸스가 안전할까, 장티푸스로부터 안전할까 하는 그런 시험을 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미국의 폐류위생 계획의 의의는 폐류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폐류 양식, 그리고 수확, 가공, 정화, 운송 등 전반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역평가 목적은 폐류위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역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적정성의 확인과 입증입니다. 그래서 해역평가 보고서는 해안선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이 오염은 주로 하천이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어떤 공장의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하천의 어떤 그 오염물질의 유입량 그런 것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양식장에서 오염물이 확산에 미치는 어떤 기후, 기상 또는 그 해저의 지형 이런 특성도 조사를 합니다. 그 외에 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해역의 수질에 대한 위생지표 세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를 우리 같은 어려이 위치에 처한 우리나라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 FDA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지정해역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미국에는 허가해역과 조건부 허가해역, 제한해역, 조건부 제한해역 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있는데, 허가해역은 가장 좋은 해역을 말하겠습니다. 상업적 판매 목적의 폐류 양식이나 수확이 허가된 해역, 이렇게 아주 좋은 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정해역도 이 해역 기준에 지금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건부 허가해역은 뭐냐면은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엔 간헐적인 미생물 오염이 발생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하천을 따라서 육상에 있는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 위생 프로그램에서는 15mm 이상 비가 올 경우에는 24시간 동안에 수확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FDA 측은 지금 이거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15mm 이상이면 이틀까지 수확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에 55mm 이상 나오면은 일주일까지 채취를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해역입니다. 제한해역은 이보다 더 낮은 그레이드의 해역인데, 만약에 이러한 제한해역의 경우에는 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변 또는 유독물질 오염도가 자연 정화, 가만히 놔줘가지고 바다에, 깨끗한 바다에 놔두는 상태입니다. 놔주거나 또는 인공정화. 인공정화는 염소 소독을 한다든지 UV 라이트를 쪼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 물리적,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정화하는 그런 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제한해역은 그보다 더 낮은 그레이드인데, 이 상태가 특정 해역의 수질 상태가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에 제한해역의 수질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 말하는데, 이 해역은 더 낮은 수질이 안 좋은 해역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금지해역은 위생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위생기준을 초과한 해역으로서 식품 사용 목적으로 폐류 채취를 금하는 그런 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 폐쇄해역은 주로 상업 목적의 폐류 수확이 잠정 혹은 항구적으로 금지된 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정의 한산 거제만 해역에서 일부 해역이 이렇게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어구리 앞에 이런 해역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폐류 위생 계획에 보면은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해역이나 조건부 허가해역에서 수확된 폐류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폐류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즉 수확 관리인데,
금지 해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면허 허가 제도를 좀 미국의 실정입니다만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또한 폐쇄 해역에서 배를 수확하면은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오염된 배류를 먹으면은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관리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독소 관리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진해만 일대에서 3월달에서 6월달에 발생하고 있는 마위성 배류 독소가 이게 관리 당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수출용 배류 위생 관리를 미국의 NSSP와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배류위생 계획이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든지 좀 부당한 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고치려면은 미 FDA 위생 당국과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위생물을 갖다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EU의 그 배류 생산 분류 기준은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A는 그 미국의 허가 해역과 마찬가지로 아주 우수한 해역이고 B, C는 다소 그 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C 등급에서는 주로 가열 조리해서 먹으라 하는 그것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배류 생산 해역의 분류는 미국과 같이 해수 중의 그 대장균수를 기준으로 등급화하고 있는데 지정 해역이라 하면은 바로 생것으로 먹을 수 있는 즉 허가 해역의 수지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부 지정 해역은 바로 가열 조리용으로 용도 표시를 해서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해역이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서 수산물의 지속적인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서 위생협정과 배류 수출의 그 지정해역의 지위는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위생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라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배류만 생산해서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수출하는 분들이 좀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안전한 굴을 수확해서 수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그 위생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그 위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50년 이상 우리 수산과학원의 세균 실험실을 창설해서 저희 돌아가신 김성준 박사님 때부터 이런 그 실험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빈 이후에 수산물 수출을 주도한 그런 굴양장을 개척해왔습니다. 인간의 가공업자가 미국으로 선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한국 배류위생 계획의 실험실 평가관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배류위생 법령에 따라서 한국의 배류위생 계획도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관은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 배류위생 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오늘 이태식 박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저보다도 더 이 배류위생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나중에 그분이 아마 좀 좋은 조언도 해줄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관이 우리나라의 배류위생 계획을 참여하는 그 실험실도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결과에 대해서 미국 FDA와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지정해역 설정을 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로서는 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있는데 그 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있는 내용 중 일부가 해양 오염 방지법이라든지 약사법, 기준업, 육성법 등 일부 내용이 좀 중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애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산물 품질 관리법에는 위생 관리 기준, 지정해역 지정, 조사, 점검
그다음에 생산 제한 및 지정 해제, 가공 중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역 지정에 대해서는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보면 해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고시할 수 있고 지정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요청한 시도에서 지정해역을 만들고 싶다. 지정해역을 지정받고 할 때는 다음 1, 2, 3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역 기준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미생물 기준, 독소 기준, 그 다음에 그 항생제 불검출, 그 다음에 식중독 불검출 등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해역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지정해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역에 대해서 대류생산 해역 전반에 대한 약 3년간의 위생조사를 하고 그리고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 남해의 그 강진만인데 오염은 창순도입니다. 창순도 주변에서 나오는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오염 배출 유역 이런 것을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위생조사와 오염원 조사 등등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지정해역을 경계를 선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항목은 이와 같이 세균물질, 세균이라든지 항생물질, 중금속, 오염물질, 자연독 이런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원 조사는 매 3년마다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유역 거주 인구 및 가축 사육 현황이라든지 농경지역 활용 상태,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지정해역 주변 및 배수 해역에 위치한 각종 어류 양장의 위치 및 균형 실태 등등 이러한 오염원 조사 실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역 관리는 이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6조에 조사 점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에는 지정해역의 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지정해역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과학원장은 위생조사를 한 결과를 지정해역이 지정해역 위생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검역검사본부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모법이 배류위생 관리가 되겠고 그 밑으로 노로바이러스가 1999년도부터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그때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계획을 세워서 노로바이러스를 정밀 조사를 하게 되고 배류독소 조사는 1980년대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품종에 대해서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계획의 노로바이러스 조사는 이와 같이 한상거제만에 있어서는 이렇게 양식장을 세분화해서 기준이 되고 있는 그 양식장 하나를 한 개로 보지 않고 세분화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또한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 불양식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오염된 부위를 갖다가 좀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상 부인 오염원 중에서도 어선, 낚시선, 전마선, 유람선, 카페리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분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 달 내로 아마 FDA로 보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한산 거제만에는 우리나라 그 지정의 제1호 해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오래되었고 그 주변에는 그 어류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과 배류 양식장 간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걸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만약에 이런 어려운 점이 계속 지속된다면 오래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다면 전에도 한번 6개월간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우리 배류양식 산업이 많은 고통이 따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거 지정액이 똥물이지 않느냐 이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학원에서는 이러한 그 정화 처리 문제라든지 잘 키운 폐류를 저 깨끗한 바다에 가서 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고 또 노로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연구. 네, 저희 도에서 이제 우리 그 지정 해역 내 어업권은 총 538건에 3,645헥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굴이 약 1,339헥타, 피조개가 2,040헥타, 홍합이 58헥타입니다. 그걸 해역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우리 굴이 1호 전체 굴이 점유율이 약 한 3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호 해역에 보면 한 95%가 굴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어장 면적이 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 어장은 총 722건에 3,548헥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시군부에 보시면은 통영, 거제, 고성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종묘 생산업체는 해상의 경우에는 7개 시군에 약 540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은 3개 시군에 약 1.29헥타 정도가 있고 굴 종묘 생산은 연간 한 13,450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총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저희 관내 우리 약 한 25만 톤 이렇게 연평균 생산 전국 생산량의 한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수출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굴 같은 경우에는 수출량이 한 1,852톤 정도니까 수출액은 한 8천만 불 정도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 지정 해역 내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는 미국 FDA 등록 공장 6개소가 있습니다. EU 등록이 19업체, 그리고 대일 생골 등록업체가 15개체, 대중국이 20개, 그리고 홍콩, 베트남 3개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정 해역의 문제점은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뇨라든지 폐기, 해양 투기가 2015년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 또 반면에 선박 등 그 해양 시설에서 분뇨 등 위생 설치도 하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배 외에는 조그만 배로 의무화되지 못한 이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첫째로는 우리 그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 사실 그 지정 해역 주변으로 연안역지에서 처리되지 않는 그 육상유입 하수라든지 하천수 또 해역 주변의 해상시설 이런 오염원들에 대한 사전 차단이 굉장히 품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그 해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분산을 해가지고 이런 지정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천이라든지 하수 등의 육상오염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 또 해양은 국토해양부, 의장은 우리 농림수산식품 이런 식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정 해역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염을 배출하는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배출을 목격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지 은폐 배출함으로써 단속하는 데 애로가 있고 또 그 해역을 이용하는 그 해용자들의 그 의식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부정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상 분뇨를 배출하는 게 관습화되어 있고 또한 특히 우리 낚시업을 통해서 해역 이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했고 아울러 미국 FDA에서는 고강도로 이렇게 해역을 관리를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또 저희들한테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리 그 남해안들이 청정해역이라고 이미지를 많이 구축하고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FDA를 통해서 많이 실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 그 지역의 수산물도 많이 그 추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일하시는 분 한 10,0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연간 한 2,000억 이상이 손실을 보는 이런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수건 그 일하시는 분 한 10,0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연간 한 2,000억 이상이 손실을 보는 이런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수 그 일하시는 분 한 10,0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연간 한 2,000억 이상이 손실을 보는 이런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수라든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우리 꿀양식업의 전체 경영 악화가 그런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알고 현재 우리 그 지정해역에 대한 오염원 특별 관리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적인 대책으로는 지적해 관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총괄팀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또 감시 점검에서는 육상 오염을 대한 통제와 차단 조치를 하고 또 선박을 위해서 우리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지정 계획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 지정 해역 이용자에 대한 자유 오염의 그 배출 행위를 감시하고 제감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는 그 어업인들을 30명을 자율 감시위원회로 위축해서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어업인에 대한 그 특별 교육을 이미 그 2,000명이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정 해역의 오염에 대한 그 배출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해역에 대한 주요 관리 대상을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육상에는 그 167개 마을을 이렇게 관리 대상 정하고 해상의 가두리라든지 유장 또 작업선 그다음에 어선 등을 통해서 약 2,054개소를 이렇게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저희 오염의 차단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그 TF팀에서 지금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가 하수 처리장을 정상 가동 유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그 마을 하천에 동물 사체라든지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해서 하천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동해서도 하고 있으며 또 해상에는 비보급된 그 화장실을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또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 점검이라든지 대장을 배치를 주도하고 선박에 대한 우리 그 조업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희들 지금 이제 오늘까지 저희들이 그 추경 예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긴급시 이런 이동식 화장실을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여러 가지 뭐 예산 사정상 이렇게 3천만 원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김영권 도의원님께서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 이 기정회정의 심각성을 아시고 굉장히 좀 예산을 수정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을 이렇게 수정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도움을 계시는 우리 김영권 의원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돈이 확보되면은 아마 조업하는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는 아마 거의 문제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또 전마선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권장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낚시선의 위생관리 설비를
미비찬 사람들에서 운행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유한선에도 분뇨 설비를 점검해서 해양 배출 금지 지도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보면 가장 문제점이 우리 주말에 되면은 유행이라고 오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 해안에 갯바위 주민에 이런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갯바위 주민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낚시 어선에 대한 우리 조업 금지 구역을 법제화해서 아마 정부에서 저희 제도를 건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중으로 될 것 같은데 낚시어선도 지정 계획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는 또 이게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또 10월 달에 또 다시 또 우리 지정에 점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같이 고민할 건 해서 저희들이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고 들어보니까 어떤 게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이겁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조치한 신뢰성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지정 계획 관리를 했느냐는 그런 신뢰성 문제를 해서 우리가 과연 이 의장을 관리가 안 될 때는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조금씩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최선 아니면 차선책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이런 1호 해역도 한 번쯤은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우리 수주를 회복하고 관리가 될 때까지는 한번 이렇게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업인들도 지금 이 어업의 의장은 어업인 생태입니다. 새가 터지는데 불구하고 우리 어업인 스스로도 과연 이런 쓰레기들을 버리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 해양 투기 이런 사실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어업인들도 우리 의장도 하나의 동지의 개념으로 우리 농민처럼 이렇게 깨끗한 이런 의장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이런 우리 어업인 스스로가 우리 의장의 바다의 깨끗함을 우리가 알고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가 어떤 입시입니까? OECD가 가입된 20개 나라고 또 국민 소득도 2만 불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출의 10개국이라는데 선진국인답게 우리 어업인도 이제는 선진 어업인답게 이런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유의할 수 있는 노수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조금 이렇게 인식들을 전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연안의 육상의 오염원들이 바다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연안 하수 중질 시설을 지속히 이렇게 많이 장기적으로 완고한 필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네 분의 그 주제 발표 심도 있고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그 경청의 자세를 갖춰주셔서 오늘 자장을 맡은 저로서는 너무나 오늘 그 토론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분 후에 종합 토론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종합 토론회도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오늘 이 대책 수립이 정말 제대로 돼서 우리 양식산업이 우리 굴산업이 다시 한번 성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3부 종합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발표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부 종합토론회 좌장은 한국소비자평가원 원장이신 설승현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공청식 미래정책연구소 소장님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재과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형선 아쿠아토피아 대표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경일 굴수화식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희수 한국수산업 경영인 통영시 연합회 회장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께 3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오염에 관한 지정해역 오염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대미 수출에 관해서만 지금 이제 주로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일본이나 유럽 쪽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단기 대책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소비자 문제만 가지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미국 소비자만 소비자냐, 국내 소비자 문제는 또 어떻게 하라고. 일국의 지난 5월 이후에 미국의 냉동굴과 통조림이 문제가 되니까 일부를 해소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중간에 한번 오보이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그것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못 먹겠다고 한 음식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먹이겠다? 굉장히 저로서는 소비자 문제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종세운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소비자 기본법에서 있습니다만은 7대 권리 중에 안전할 권리. 이것은 어느 권리보다도 앞서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람이 취하고 사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을 지불했는데 그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소비자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개인 소비자가 됐을 때 엄청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소비자가 다르고 한국 소비자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지금 주로 단기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아까 이군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경남도에서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토론자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은 저는 좀 더 시각을 좀 넓혀가지고 이 문제가 단순히 미국의 폐류 이색 협정에 관한 지정 해결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은 진짜 우리 인간의 먹거리에 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통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정해역이라는 이 부분이 청정하다는 그 이미지가 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인데 통령의 청정해역을 가진 통령의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청정해역을 가진 깨끗한 도시 깨끗한 지역이라는 바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러한 어떤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국내 소비자들이 혹은 국내인들이 통영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극도로 악화되어지는 그런 경우에 단순히 굴에 관한 이 수출 문제가 아니라 또 국내 굴의 소비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통영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들, 어패류들 그리고 또 통영이 앞으로 지금까지 주로 해온 관광 상품까지도 이미지 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주로 세계 경영학회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냐 하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작년에 12월 달인가 하면 언급이 된 게 레퓨테이션 워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부분에서의 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성, 레퓨테이션 명성에 관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과 지역 그리고 기업과 기업에서는 이런 레퓨테이션을 어떻게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주체들과 경쟁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영이 가지고 있는 청정해역을 가진 이 깨끗한 관광 도시인 통영이 이러한 폐류 한 가지 문제에만 국한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통영의 어떤 관광산업이나 지역 전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번 분명히 토론이 되어져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단기적인 아까 나왔던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지평을 굉장히 넓혀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논의를 좀 확장하다는 뜻의 토론자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장기적이나 단기적인 이 수산물의 폐류 수출에 관한 문제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 네 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자 여러분들이 이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토론에 참여한 걸로 보고요. 일반 심포지움에서 가지고 있는 네 분의 전문가 발표하신 분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시간상 저희들이 한 4, 5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한 플로에도 한 2, 3분 정도 이 지정 토론자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플로에서 질문을 받고 또 이 관련된 발표자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행사를 주관해왔고, 그리고 적어도 수산물의 이 미생물에 관한 거나 굴에 대해서는 꿀박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우리 공청식 소장 박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 발표자들이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전체에서 한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이전에 수출이 70%고 내수가 30%였습니다. 2005년 이후에 수출이 30%고 내수가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860억이라는 큰 금액을 굴산업이 우리 토양 경제에 한 50년 가까이 버팀목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 금년 5월에 미국 FDA로서 이렇게 아다시피 수입 판매 조치를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데, 일부 사람들은 내수시장 정전 건강 시시에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국 사람은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내수시장만 생각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이 차후에 바로 불덩이 들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심포지엄을 개최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내수시장도 곧바로 아마 시약청이나 소비자 단체에서 그냥 있지 않고 거두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도 우리가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동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이 부분에서 행정 인정에 있는 데서 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한 10년간 방치 또는 아니면 소홀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식장도 휴식제를 해서 문제된 지적을 좀 치료를 하고 해서 또 회복되면 또 다시 정상적인 양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휴식제 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 어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구상을 하셔서 이런 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FDC 금지를 한다 할 때는 아니면은 이런 지기에 따라서는 낚싯배나 통제를 좀 했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입상 금지, 이런 등산 금지 하는 식으로 일정한 해역에 낚시나 다른 어떤 어장배 외에는 이 어떤 지역에 출입이 할 수 없는 단기적으로 출입 금지 제도랑 것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제 어떤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법 해가지고 하시는데 화장실 설치 근거를 보시면은 가두리 관리사의 수산업법 제13조, 지형해역 내 운항 선박 해양관리 항법의 제25조, 낚시어선 제3조, 선박관리 기준에 선박안전법 제31조, 이런 규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강력하게 행정적인 이런 걸 해서 피해가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2월에 제가 통영에 와가지고 이제 이걸 무수히 많이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국 FDA에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양경찰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해양경찰의 법 집행력 측면에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이제 분뇨 배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단속한바는 이제 총 77척의 선박을 적발해서 업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업 조치한 건 18건, 올해 상반기는 16건을 적발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77건에서 18건으로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 나름 분석해 보니까 첫째 이유는 작년 3월 달에 우리 해양관리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뇨 마시아 소독 장치가 있는 선박은 국내 항행 400톤 미만의 선박은 3일 이내에서도 마시아 소독한 분뇨는 배출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완화가 되니까 그만큼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다가족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법 정신이 그만큼 이제 날이 갈수록 더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됐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안 선진국들을 이제 보면은 환경법을 보면은 점차 이제 환경법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왠지 모르지만 자꾸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들 한번 이제 같이 생각이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8월 1일부터는 더 강화된 이미 단속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뭐 경찰은 1년 360일이 단속입니다. 단속 기간입니다. 8월 1일부터는 이제 특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자료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는 선박에 있는 그 분뇨 마시 소독 장치입니다. 소독 장치인데 이러한 좋은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검찰에 이제 송치해서 이제 없앨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은 이제 바로 선박에서 해양으로 바로 배출되는 그런 쉽게 해서 풍덩식 화장실입니다. 이제 이 변을 보면 풍덩은 바다에 바로 떨어진다 해서 근데 요게 아마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걸 한때 저희들이 이제 경비정하고 가용 경력을 동원해서 이제 단속을 더 강화할 거고요. 순찰을 강화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양식장하고 그 요장 이런 문제, 이런데 이제 출입은 이제 전문가인 지자체 이제 요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이없는 바다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어서 자선만대 한거보장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군량식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산업 전반에 관해서 자문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는 실제로 한산도에서 어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양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수질 관련된 환경 관련 그 감시단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양 환경 이쪽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관해서 좀 참여하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 참석했는데 저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양식 산업 전반에 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일선에서 양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국내적인 그 소비 문제라든지 청정 문제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수출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청정 문제에 대해서 지정해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 상당히 동감하고요. 실제로 앞으로 이 지정해역의 뭐 해제라든지 또 지금 단기 전략에 의해서 추가되는 이제 뭐 점검 또 추가 조치 그 이행에 따른 뭐 어떤 점검 회신 이런 서로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 이후에 또 벌어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지 하더라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또 그 영향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양식 전반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이 앞으로 그로잉 인더스트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산업, 뭐 전자, IC 산업과 더불어서 생명과학 산업으로서 양식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는 4대 빅 산업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원전 문제로 인해서 자국 내 수산물 기피 현상이 있고 또 중국은 또 소비 시장이 또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서 주변국에서의 수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생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국은 여러 면에서 양식 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호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당에 지금 FDA에서 이제 이렇게 지정해역의 취소까지 내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심포지움에서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되는 내용들 또 실질적인 노로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수산물의 거기에 임팩트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어떤 문제점들이 다 오늘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개선해 나가냐 하는 거. 오늘 서두에서 이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돈 문제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그 중앙정부의 과장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신무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농수산식품부가 수산물, 농산물 합쳐서 앞으로 2020년대까지 뭐 한 100억 불 수출에 그 농산물을 100억 불 수출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농수산 분야에서, 수산 분야에서는 10대 양식 주력 품종을 갖다가 전략 품종을 수출 주력 품종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마당에 2020년까지 1,339억인가요?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수출 전략 품종 중에도 굴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 뭐 서해 갯벌 창굴 같은 거에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통영을 중심으로 한 수화식 굴 양식이 효자 수출 품종으로 말이죠.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이렇게 굴의 통영의 굴을 지금 이제 서해안 갯벌 창굴은 이제 수출 전략 품종으로 지원이 뭐 한 150억 되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통영굴은 거기에 배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통영굴이 문제가 아니라 이 통영굴이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수산업 전반에 관해서 통영에서 생산되는 청정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명성에 타격이 받게 되면서 뭐 어류라든지 또 굴뿐만 아니라 뭐 아까 특히 이제 그 폐류종류 중에서 뭐 피조개라든지 홍합이라든지 기타 그 여가 섭식 동물 같은 것 비롯해서 각종 어류까지 그 이미지의 손상을 청정 이미지를 손상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전 세계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한국 수산물이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염두에 둘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단한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청정수산물 생산하기 위한 100억 불만 수출하기 위한 그 제도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양산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위생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와 기반 조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특히 통영시 같은 경우 아까 그 화장실 같은 것도 미리 벌써 대비를 해서 몇 년 전에 벌써 이렇게 보급도 하고 노력을 지방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갖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효성이 없고 그 문제라고 하면은 그 좀 그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 어민들이 교육보다도 그 어민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자주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지금 현재 조금 효용성의 문제는 됐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좀 예산을 환경부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아까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800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코앞에 지금 뭐 내일 모레 그 FDA 문제도 걸려 있지만 이것이 장차 큰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은 많은 예산을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10억, 20억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몇백억 이상을 투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소도 없는 말이 돼가지고 좀 말이 좀 난상하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굴 수입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이자 임원의 신분으로서 그동안 제가 굴 수입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가장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그 FTA에 관련된 굴 수출 중단과 관련해서 현재 그 어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실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었느냐면은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동안에는 사실은 좀 점검을 받기 위한 점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때 당시에 어떤 어려운 것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많이 좀 반성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고요. 지금은 이것을 완전히 한골탈퇴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뭐 우리 앞길이 아니고 우리 자손만대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어업인과 굴어업인이 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현실을 직시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하고 새로운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저희 업계에서 다른 업계에 또 이야기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업계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잘잘못을 따지고 과거에 이렇게 뭔가를 또 이야기하고 들춰낸다라기보다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굴양식업을 영원한 그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전 어업인과 이게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또 우리 어업인들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슬기롭게 극복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 문제도 잘 해결해서 굴양식업이 영원히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에 점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저희 어업인들이나 저희 수협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임원님들과 조합원님들과 또 좋은 꿀 관리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서 많은 부분들의 어떤 의견을 지각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굴 수확을 할 수 있는 10월 이전에 수출이 되게 돼서 국내 시판에도 물론이고 우리 업이 영원히 또 이렇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조합에서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나오고 예산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대책과 거론만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고 또 실천도 형식적인 실천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제도나 모든 의식을 바꾸는 그런 아주 중대한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되고 나면은 굴양식업계는 더 튼튼한 반석에 올려놓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어민들이나 행정기관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에 합심 단계에서 하면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비록 험난하고 어렵지만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려수도 성정바다를 살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본 미 FTA 수입 중단 조치로 꿀 업계가 유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바 우리 꿀업인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남해안 청정해역의 분변 위생 관리 개선에 앞장서서 추락한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국민에게 안전한 꿀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정 계리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우리 꿀업인만으로 이 당국을 타개하기가 힘든 실정이므로 저는 행정당국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0월 이전에 수출 재개를 위해서 해상기인 오염원 차단이 시급하므로 행정당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의료 양식장 및 선박에 대한 새로운 화장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 분뇨 배출은 꿀뿐만 아니라 바다를 서전으로 하는 모든 수산물의 위생적 안전성에 불신감을 초래하여 국내 수산업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어민에게 주지시켜 우리 모두가 해역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속한 시일 내 지정 해역의 오염원 관리가 되지 않으면 꿀어업인들은 동반 파산할 수 있으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는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민간이 하나 되어 한려수도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한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FDA하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로 이 관리해역 지정을 받아서 서로 관리를 해왔는데 여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자들 말씀하셨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여기에 대한 좀 무게 있는 또 앞으로 어떤 큰 대책이 있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산과학은 또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이런 데 연대 책임이고 우리 꿀양식 어민도 책임이다. 제가 한때 농림수산부 찾아가서 이 정부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업무는 경상남도에 이양시키는 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썩었다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양했더라도 최종적인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여기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주제 발표하고 하는 부분이 지정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도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샘꿀, 냉동꿀 수출하는 것이 지정해역에 한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미국 FDA에서 처음에 지정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미국에 수출되는 것이 지정해역 밖에서도 생산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를 지정해역만 한다는 게 답답해서 이 관리는 우리 남해안 꿀양식 있는 전 지역을 다 관리해야 된다 하는 제가 의견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냉동꿀 업체도 지정해역 아잉거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우리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정해역 점검하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기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해역 관리만큼은 그래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냉동꿀 문제, 통조림 문제 이 사태가 벌어질 때 처음에 미국에서는 냉동꿀을 니콜하는 스스로 니콜하는 쪽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냉동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니콜을 하기가 불가하다는 서로 의견이 조합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니콜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서 통조림 그 다음 기타 제품까지 전부 니콜 또는 판매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하면서도 통조림은 살균과 여러 가지 공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그 해역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면은 통조림도 풀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꿀업계가 되살아나려면 지금부터 발빠르게 분변 처리 확실하게 하고 이것이
10월 초순에 점검을 받는다면 앞으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여기에 어떤 기구를 정부에서 사주길 바라고 어떤 조치보다는 우리 양식어민 스스로가 하루속히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루속히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심정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서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심려를 기울여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영 지역에 있는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참 다 거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만 없다. 그 이야기 했는데 환경적인 사안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우리나 먼 게 작업 선박들에 대한 화장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식 화장 변기를 예산을 확보해 지급한다는데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가공공장 같은 데는 지급을 하면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지 그걸 먼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될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물 양식이라든지 주황양 밑에 청소를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같이 내주시고, 그 다음 주황양에는 지금 고기를 키우는 그물을 특수 페인트하고 심란을 섞어서 방호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호 공장에서 해가지고 현장을 가져가서 써야 되는데 주황양 현장에서 그걸 방호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오염원이 그 옆에 있는 고기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폐수도 모욕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하는 같은 생활폐수라든지 음식물 회수 같은 게 바로 거기에 바로 버립니다. 그 다음 주황양에 자변기를 설치를 한 데도 있습니다. 바다 위에다가. 그 다음 아까 해경의 과장님 말씀대로 풍덩신 화장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황양의 고정식 화장실을 옛날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조금하고 사용자 부담을 해서 그걸 쓰고 있는 주황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실태도 파악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일부 주황양에서는 해상에는 식당업이 안 됩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황양에서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행정당국이나 단속을 하는 해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 다음 박신장들이 우리 지역에 근 250원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박신장에서 물을 채취를 해와서 깝니다. 일단 까가지고 염소 처리를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박신장 앞에 있는 해수를 펌핑해서 거기에 세척을 해가지고 그 세척한 물을 그냥 다시 박신장 앞에서 버립니다. 바다에다가. 그런 실태도 같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현대화된 박신장은 그렇지가 않는데 재래식 박신장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래식 박신장에는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보십시오. 관계되는 분들은.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지역의 신문에 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논사에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노가 전부 다 그 옆 겨울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아무런 행정기관이나 당속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걸 우리 지역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게 다 같이 노로바이러스에 다 관계되는 사항인데 우선 바다에 있는 일부 그것만 가지고 노로바이러스 어떤 대책이다 하는데
전반적인 대책이 다 높은 게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도선하고 여객선들은 마세 화장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정 해역이나 미지정 해역을 운항하는. 그러나 그 열척 중에서 마세 화장실의 그 기능을 가져 있는 화장기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단계에 묻혀있어 빨리 점검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마세 화장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줘야 될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책자에 보니까 지정해역 그 갯바위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는데, 낚시분들이 지정해역 안에 어느 바위에 갈 줄 알고 화장기를 설치를 할 겁니까?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이동식 화장기를 작업선에다가 지급하면 작업 인부들이 일체 사용을 안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도 화장기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사용자들이 전면적에 대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를 같이 해서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청정해역에 관한 문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가지고 지금 갑자기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거의 한 40-50년 이상 관리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불과 한 10년 사이에 또 2차례 일어났다고 하는 걸 보면은 또 예측컨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이걸 풀린다 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어업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전반적인 그 의식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항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운동도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먼저 이것을 책임지고 일을 하는, 그것까지 밥을 먹고 살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산업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인받아서 하고 있는 경남도나 통영시, 그리고 관련 사천시나 관련 시당국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 말하는 이동화장실 보급과 사용 문제, 그다음 분변 수급 문제, 또 거기 관련된 그 우리 해양경찰의 그 단속 문제, 그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가 사실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번 다시 10월 달에 우리 어민들, 우리 양식인들이 사실 영원인 그 수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실 좀 바랍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문제가 우리 양식인들의 그 굴 수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에 적어도 통영시나 있는 분들의 고장에 대한 어떤 자부심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깔려있는, 굉장히 그 뿌리 깊은 그러한 문제라는 걸 좀 인식하고, 단순히 이게 인간의 어떤 분변 처리에 관한 문제다. 거기서 이종 화장실 몇 개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단속 열심히 하면은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대하는 행정당국이나 더구나 오늘 통영시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만은 이런 데서 이것을 단순히 그러한 어떤 배설관계의 문제로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인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책임 있는 분들의 의식 전환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양식인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러한 의식 전환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사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건데, 조금도 이 문제를 확대해서 단순히 굴 양식장의 분변 문제, 처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진정하로 거기에 통영이 그 중심에, 청정해역의 중심으로서 지금 이러한 양식 산업과 그리고 다른 일반 의류에 대한 청정한 의류, 그 다음에 깨끗한 지역 이미지, 이런 부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 문제까지도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그 이근현 의원이나 그 법률위원회나 통영시의 그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을 좀 큰 차원에서 우리 남해안의 이러한 청정지역을 관리하는 문제를 좀 그 확대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